네, 국내 증시의 특징을 점검하고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는 시간,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김종우 연구위원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어제 2달여 만에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을 기록을 하면서 그 역풍을 맞아가며 외국인의 매도를 좀 부추긴 모습이었는데요. 어떨까요? 추가 하락이 더 나오리라고 보시는지, 지지선은 어디쯤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좀 막막해집니다. 일단은 뭐 추가 하락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고요. 일단은 그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좀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시장이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선진 그 통화 정책 담당자들의 그 비동조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 매입이 종료된 이후에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면서 통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랑 유로 이 통화 정책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부양을 조금 더 하려고 하면서 이제 환율 부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제 200일선까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뭐 실적 시즌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뭐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 PBR 수준밖에는 딱히 뭐 기댈 곳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뭐 지금 예상 PBR 같은 경우가 1배 미만으로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 구간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열려 있지만 반등의 기미를 좀 모색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가 그러면 그렇게 좀 매력적인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MSCI 선진지수 대비 그렇게 할인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적 대비 기본적으로 그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들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을 잡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그 기업의 이익들을 가지고 이제 뭐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는데 이 실적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낮아져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삼성전자랑 현대차 쪽에서 이제 수급의 전환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뭐 뉴스 기사나 TV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삼성전자 수급청만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기타 현대차를 중심으로 시총 상위 종목 쪽에 이제 뭐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기관 쪽의 수급 전환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이 좀 나타나야 시장의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기준선으로는 쌍바닥 그 삼성전자랑 현대차 직전 저점 쌍바닥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110만 원대 그리고 현대차는 17만 6천 원대 거기서 지지가 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지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1960선에서 한 1970선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뭐 반등의 기미가 좀 강하게 나타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이 저점에서 반등이 올라올 것인가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합병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다음의 주가도 좀 크게 뛰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이런 기사 제목도 봤어요. 예. 뭐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먼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은 다음 같은 경우에 1조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한 3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합병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한 1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10조대를 이제 뭐 바라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게 지금 그 카카오 쪽에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애플 그리고 삼성 그리고 이제 뭐 알리바바도 진출을 하고 있는 이 결제 시장 쪽에 대한 그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게 이제 출시 20일 만에 한 80만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토픽 같은 경우에도 그 실시간 검색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그가 이제 검색 시장에서 한 80%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한 네이버 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에 좀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선, 그러니까 PC 쪽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한 17만 원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은 추가적인 레벨업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만 원대를 넘어선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16만 6,5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으니까 오늘 주가 흐름 좀 염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김 의원님께도 한번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앞에서 김영철 팀장과 내용 동의하시는 건지 앞으로 성장성 더 크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다만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나 수급 변화를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드렸습니다. 자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카카오를 네이버 라인하고 비교하는데요. 저는 둘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 수가 다르고요. 서비스가 다르고요.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음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워낙 제한적인 데다가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분명히 있긴 하나 카카오도 이제는 좀 국내에서는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 저는 특히 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산업 자체는 성장할 것 같은데 여기에 삼성, 애플, 뭐 알리바바 네. 다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권이나 카드권에서 과연 그 카카오페이에게 좋은 조건으로 모든 걸 허락해 주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 그 산업의 성장성이나 성장 동력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산업과의 견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있지만 투자 전략상으로는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더 사고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은 줄여가는 상황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상장일 그 이후의 움직임도 잘 지켜보며 수급도 체크하지 하셨고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장 시장 전 전략 좀 챙겨주시죠.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네. 일단은 뭐 국내 시장도 좀 부진하게 뭐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환율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환율 자체가 1,060원대로 올라타면서 사실 이제 시장 부분들에서 이제 내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인데 환율이 지금 심리적인 저항선 1,050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급이 좀 풀려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 쪽에 사실 수급이 좀 쏠려 있는 기관이 거의 뭐 내수주에 꽂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느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이 부분들이 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 오늘장에도 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최근 특징은 뭐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잘 간다라는 건데요. 이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 관심주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수출주일지 내수주일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변화가기 맞아요. 시작하게 네. 되면은 분명히 급격하게 바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빠져나와 있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음원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제 그 소리바다랑 그 삼성전자가 밀크뮤직을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로엔이랑 KT뮤직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가입자가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역시나 이제 로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 여전히 뭐 소속 가수들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는 뭐 서태지와 아이유가 같이 이제 뭐 출시한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로엔 소속사의 뭐 대표적인 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순중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0만 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뭐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엔에서는 이제 그 멜론을 통해서 원하는 음악을 듣는 거지만 그 밀크뮤직에서는 단순히 이제 인터넷 또는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스트리밍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자 이동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밀크뮤직 우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음원의 선택권에 특화를 가지고 있는 로엔에 조금 더 강점을 두자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자,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 시장 전략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